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지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7월도 다 가고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어요. 원래 닥터 화이트 TV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채널의 이름은 우선 닥터 화이트의 피부연구소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새롭게 만든 이유는 정보성으로 이제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피부과 질환이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고 되게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정말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또 짧게 전달하고 싶어서 채널을 새롭게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부과 질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해요. 피부라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큰 장기거든요. 피부가 장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라든지 폐, 간, 위 이런 내부의 어떤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면서 체온 조절도 해주고 우리 외모를 또 제공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이러한 피부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잘못된 지식들이 만연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단편적이나마 다뤄주는 어떤 유튜브 채널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유용한 채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7월이에요. 이제 초복도 지나고 이제 거의 또 8월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우선은 피부과에 많이 내원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여름에 가장 괴로워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제가 느꼈을 때 여드름 그리고 여러 가지 곰팡이 질환, 사타구니라든지 엉덩이, 둔부 이런데 굉장히 이제 가렵고 재발하는 무좀기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한증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다한증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한증이 뭘까요? 다한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한증이라는 건 한자예요. 만을 다해 그 땀을 나타내는 한, 그 다한. 땀이 많이 나는 피부 질환을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땀이 나는 현상은요,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과도하게 땀이 분비가 되는 것을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다한증의 종류에는 1차성과 2차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1차성 다한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손발바닥, 겨드랑이, 얼굴, 사타구니 이런 부분에 땀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고요. 특별히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성비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다한증이 발생을 하고 여자라고 해서 다한증이 덜 발생한다. 이런 성별의 차이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10대, 20대가 많고 나이 들수록 점점 땀 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성인이 될수록 이 증상들이 점차 좋아지는 현상을 보이고요. 가족력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30에서 65%까지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가족력 유전적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30에서 65%의 가족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1차성 다한증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악수를 할 때 좀 약간 꺼려진다든지 왜냐면 이제 남들이 나랑 손을 잡았을 때 축축하면 그 느낌이 싫을까봐 또는 뭐 시험지가 굉장히 맨날 흥건하게 젖는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의 불편감.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불편감은 나만 느끼면 되는데 이런 이제 기피증, 악수 기피, 접촉 기피 이제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방금까지 1차성 다한증을 말씀드렸다면 2차성 다한증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요. 주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당뇨, 결핵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땀이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약물에 의해서 이제 땀이 분비가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감염과 내분비 교란 그리고 약물, 암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땀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2차성 다한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5가지고요. 먼저 이제 바르는 연고,
그리고 이제 이온 영동법이라고 해서 이제 손발을 물에 담그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 세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보톡스. 네 번째는 전신 약물요법. 다섯 번째는 교감신경절 절제술.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 이렇게 5가지 다한증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르는 약은 알루미늄 염이에요. 보통 농도는 1에서 2% 정도가 되고요. 제가 교과서를 이제 띄워놓고 있는데 알루미늄 염 같은 경우에는 땀샘 입구를 막고 땀을 내는 땀 분비 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위축시켜서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연고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발라줘야 됩니다. 그런 게 좀 까먹을 수가 있는 단점? 그리고 이제 발랐을 때 알러지 반응, 따가움, 가려움, 자결감 이런 접촉 피부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온 영동법인데요. 부작용이 좋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손, 발바닥 다한증의 초기 치료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전은 이제 땀샘이 이제 분비되는 부위에 어떤 이온이 이제 수송이 되고 이동을 하는데 그런 이온들의 이동을 막아가지고 땀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네,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병원에 많이 가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초기에는 3번까지 병원에 계속 다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물론 유지기에는 일주일에 1번 오시면 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는 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보툴리늄 독신 주사 방법인데요. 이제 양손, 제가 자꾸 손을 말하는데 제가 양손에 그리고 발도 마찬가지지만 다한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10대, 20대 때 되게 전형적인 1차성 다한증을 앓았었는데 보톡스의 효과를 톡톡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툴리늄 독소 주사법은 국소 부위 다한증의 가장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핀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된다라고 되어 있고 주로 6개월 이상 지속되지만 개인차가 있고 단점은 비용과 통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여기에 땀을 막으면 다른데 이제 보상성으로 땀이 나지 않나? 뭐 누구는 여기 이제 땀을 억제했더니 얼굴에 났대, 엉덩이에 났대 이런 보상성 다한증이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다한증 보톡스를 맞았을 때 다른 부위에 보상 다한증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신 약물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땀이 분비가 되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관여를 해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그것이 이제 땀샘, 한선을 자극을 해서 땀 분비 세포가 땀을 분비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 전신의 아세틸콜린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 이게 뭔가 분비 세포의 기능이 다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땀 말고도 침, 뭐 소변 이런 액체들이 다 저류가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럼 입이 마르고 또 요정체,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는 현상, 뭐 심지어는 시력장애 이런 전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신 약제를 이용해서 다한증을 치료하는 것은 사실 많이 권고되지도 않고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인데요. 이거는 내시경적으로 흉부의 교감신경을 절제를 해요. 손바닥 다한증에 특히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제 환자분들 손에 아예 그냥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은커녕 아예 신경이 없으니까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큰데 이거야말로 보상성 다한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서 보상성 다한증 발생이 큰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손에 다한증이 있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사회적인 불편감, 일상생활의 불편감, 위축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 때는 이제 다 시험지가 이제 갱지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정말 축축하게 젖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뭐 그 위에 펜을 쓰면 번지고 연필로 쓰면 잘 써지지도 않고 막 이런 불편감이 있었고 친구랑 손을 이렇게 여자애들은 많이 잡는데 팔짱을 꼈었어요. 또 이제 20대 또 초중반, 중반 이때는 제가 원래는 약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일을 할 때 약이 자꾸 손에 달라붙어서 환자분들한테도 너무 좀 죄송하고 위생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을 조제할 때도 되게 불편감을 많이 느껴서 실제로 제가 다한증에 대해서 보톡스 치료를 결심하게 된 거는 직업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감은 제가 어떻게 조심을 하고 손수건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 되는데, 직업적으로 이제 약을 만지는 직업이었다 보니 알약이나 캡슐이 달라붙고 정제가 달라붙고 하니까 되게 많이 불편하고, 또 약국장님한테도 죄송하고 막 이랬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손바닥 다한증 치료를 이제 보톡스를 맞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너무 좋았어서 한 1년 이상 갔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손에서 땀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직도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점점 땀 분비 자체가 안 나기도 하지만 그때 굉장히 효과를 톡톡히 봤어.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환자분들 다한증 때문에 문의 오시면은 그냥 바로 보톡스를 추천을 드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보톡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제 10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보톡스 미용 치료도 할 가능성도 있고 한데, 뭐 보톡스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끼고 학생이 원하고, 또 땀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집이 생기고 막 까지고 벗겨지고 통증이 있고 막 거의 습진처럼 되는 분들은 그냥 제가 보톡스 치료 추천을 드리죠. 중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땀이 분비되는 기전이 뭐냐면 어떤 이제 자극,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교감신경에 이렇게 신경 분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한선인데요. 땀이 분비가 되려면은 교감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을 뭐 막고 억제하고 차단하고 신경을 자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한증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 새로운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닥터 화이트의 피부연구소, 피부 지식을 전문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미 밝혀지고 검증된 피부 지식뿐만이 아니라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간간히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올 여름 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도 전문적인 피부 지식과 유용한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피부 지식,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